자, 오늘 준비한 10가지 소식 가운데 뉴스탑 10 팀이 고른 오늘의 1위와 2위 소식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를 비웃듯 벌써 세 번째 도발인데요. 김정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탑 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발수는 현재까지 최소 한 발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수는 분석 중입니다. 개량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어떤 미사일인지 먼저 미사일 발사 때의 위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원산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약 450km를 날아갔고 한 오전 5시 39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6분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미사일 어떤 미사일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호 교수님, 자, 이거 지금 어떤 미사일입니까? 원래 중거리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최근에 계속 실험을 했었는데 이번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을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연시를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묘하게도 처음에 쏜 거는 장거리, 중장거리. 그랬죠. 그다음 일주일 뒤에는 중거리. 네. 이번에 한 건 단거리예요. 거리 네. 순으로 줄여서 쐈는데 이 현재까지 나타난 궤적으로 보면 고도가 한 120km 올라갔고 네. 거리가 450km. 네. 거기다 비행 시간 6분. 이런 궤적으로만 볼 때는 스커드 계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네. 근데 원산에서 쏠 때 보면은 그 갈마 비행장 말고 옆에 그 강달이라고 갱도 활주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숨겨놨다가 위성을 피했다가 특히 새벽에 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사일을 아마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뭐 스커드 미사일 하면은 북한에서 이미 개발했고 뭐 실전 배치해 놓은 그런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시험 발사를 했다. 특히 원산에서 바닷가에서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신형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스커드의 신형이다. 그리고 거리를 보면은 450km 정도? 그러면 이건 남한을 겨냥한 그런 미사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커드 미사일은 1980년대 북한이 네. 이집트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벌써 한 80년대 후반 되면 실전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네. 실전 배치된 지가 벌써 3, 40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시험 발사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것 같으면. 그런데 왜 그럼 시험 발사했느냐?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새로운 엔진을 달았든가 아하. 아니면 탄두가 지난번에 그 북극성 2형을 쐈을 때 네. 탄두에 엔진을 달아가지고 네. 자세를 제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그 스커드는 과거와 달리 탄두에 엔진이 달려서 자세를 제어하고 목표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게 네. 신형으로 개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이 사실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스커드 미사일이 한 방 맞으면은 이 사거리 공산호초가 무려 4km. 오차 범위가요? 예, 오차 범위가 그렇게 커가지고 우스갯소리 하면 그거 한 발 맞으면 한 조상 수십 대 때부터 재수가 아주 없어야 맞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자꾸 선제 타격을 한다 그러니까 네. 기습 사격을 하기 위해서 고체 연료로 바꾸는 겁니다. 아하.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네. 그럼 북한 말로 한 5분이면 사격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포착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개량의 방향은 아까 김정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탄두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실험했거나 정확도를 증가시키고 아니면 김규호 교수님처럼 예. 고체 연료, 즉 예.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고체 연료로 바꾼 실험을 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출 것 같으면 그 우리 사드가 배치된 성주포대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하는 부산항 뭐 이런 걸 또 비행기지 네. 이런 걸 양육공항이라 그러고요. 항만이라 그러고 네. 이런 데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다가 자꾸 GPS 기능을 자꾸 탑재를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미사일을 쏜 다음에는 어떻게 미사일 제어할 수 탄도를 있는 제어할 방법이- 방법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탄도에다가 이제 다시 엔진을 달고 네. 그다음에 GPS 장치를 달아서 네. GPS 시스템을 러시아 글로나스 시스템을 씁니다. 네. 그래서 GPS 유도를 해서 정확히 그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해서 새로 시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한 됩니다. 가지 조심성 있는 관측은 네. 현재 지금 그 항모가 뭐 3척 정도가 이제 우리 한반도 근해에 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대함 미사일로 대조하려는 네. 그런 대담한 시험일지도 몰라요. 대함 미사일로 예,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격추시키는 네. 예, 그런 거를 또 실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발인데 한 발 이상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건 그 한 발은 어떻게 실험하다가 바로 터졌거나 네.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는 지금 한 발로 추정되는데 한 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 정확하게 우리 군도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몇 발인지 정도는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일부러 발표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못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한 것은 한 발이고 네. 실패한 게 또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한 발 이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린파일 레인더 가지고 일단은 그 고도 2, 3km 이상 올라가야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2, 3km 이전에 폭발해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사일 이 발사가 지금 주기가 계속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다양한 미사일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벌써 지금 4차례 했는데요. 그렇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나흘 뒤인 5월 14일에 화성 12를 시험 발사했고, 네. 또 그 뒤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북극성 2형을 실험 발사를 했고요. 네. 5월 27일로 추정되는데 이 KN-06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또다시 이 시험 발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자, 중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모두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KN-06 이게 요격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시험 발사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쯤으로 작년 추정되죠? 4월 달에 한 번 했고요. 네. 북한의 그 28일 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 항공기 반항공 요격 무기체라는데 전투기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나 미군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아하.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판 패트리어트나 네. 미국판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을 갖췄다는 거죠. 예. 이게 북한 말로하면 최대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 간다 그랬는데 네. 문제는 이게 그 미사일을 맞추려면 음속에 한 최하 4배 내지 5배 이상은 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음속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네. 현재로는 항공기 정도를 막는 방공 무기로는 맞을 수 있으나 네. 예, 미사일까지 격추시키는 미사일 것까지는 좀 의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에도 보면은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KN-06 자, 요격 미사일 시스템 어떤 재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최대 사거리가 150km, 수직 발사 방식, 그리고 항공기를 주로 격추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용도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제 S-300 그리고 중국의 FT-2000을 모방한 거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품을 갖다가 본따서 만든 거군요. 예, 그 옆에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네. 통상 그 세 발에 한 관에 한 발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쏘게 돼 있습니다. 이동식 해가지고 저는 차량에 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현재 KN-06의 재원을 잘 모르지만 네. 러시아 S-300이 사거리가 150km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S-300을 모방했다 그러면 사거리가 저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 KN-06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던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의 표정이 시무룩해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진을 내놓을 때는 활짝 웃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어부바까지 해주는 정도의 격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까요? 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저 사진 찍기 전에 네. 김정은이 화를 한번 낸 것 같습니다. 아하. 화를 내니까 현재 다들 저 간부들이 현재 기가 죽어 있는 상태고 네. 김정은이는 현재 화를 내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은 화낸 직후기 때문에 얼굴도 뻘겋고 네. 현재 아래쪽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변 사람들 표정을
잠시 보면요. 자, 이 시무룩한 표정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잔뜩 긴장한 모습이고요. 아예 눈을 아래로 깔고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 맨 우측에 네.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총참모장 시절에 숙청당했다고 말하는 리영길. 네. 지난번 노동당 7차 대회 때 정치국 가장 막강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부활하게 있었고요. 네. 총참모부의 작전총국장은 부총참모장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유사시 최고사령관의 작전총국장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다음에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저희 원래 공군이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인민복 입은 사람 맨 왼쪽. 네. 저 사람이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잘했다고 맞담배까지 피라고 했던 그 북한의 모든 무기를 제작하는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노동당의 군수공업부의 부부장 가운데서도 가장 선임인 제1 부부장이거든요. 네. 근데 뭔가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못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죄인처럼 고개 푹 쉬고 손 맞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과거하고 달라진 선전선동의 모습을 보면은 네. 실패한 것도 가끔은 보도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2012년 4월 13일 날 장거리 미사일 ICBM 실패했는데 네. 열중에 바로 시인했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성공 기회를 준다거나 한번 기합을 준다거나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 했겠죠. 아, 이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TV로 나갈 때는 살짝 웃고 맞는 걸로 또 꾸며서 내보내고. 네. 예. 이 사실 홍보의 목적이라면 다 사전 검열해서 내보내는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표정을 그대로 내보냈다. 그 의도가 뭘까? 갑자기 또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현재 분석해서 그렇지 저 사람들이 적어내버렸을 때는 아마 그 차가를 못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김정일이가 웃는 사진을 또 내보내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의식을 해서일까요? 그 다음날 조선중앙TV에서는 활짝 웃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정. 그러니까 뭐 이건 그 팩트는 아니고 이게 추정인데요. 네. 28일자 노동신문 보도에는 이제 실패한 사진이 실렸고요. 그렇죠. 그 28일 저녁에 이제 나온 TV 그 조선 중앙 TV에는 이제 웃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 마감 시간에는 실패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TV 그 조선 중앙 방송 시간에는 혹시 성공을 해서 이런 대비되는 장면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정은 뭐 고집불통처럼 미사일의 핵에 두 가지에 매우 집착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 분위기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이유 뭘까요? 이제 앞으로 남은 어떤 북미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염두한 거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앞두고 최대한 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네. 집중적으로 미사일 쏘는 것 같은데 바로 집중적으로 쏜다는 것 자체가 대화가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네.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화가 임박해서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ICBM을 제대로 만들어버리면 레드라인을 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만들진 못하고 만들 기술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다양하게 지금 시리즈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세계 최강인 미국과도 굴하지 않고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너무 어린 나이 아니까 카리스마가 김일성, 김정일이 없다 보니까 네. 공화국을 지키는 수신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김과 왕조의 정권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자신감을 국내에 보여주는 점. 국내외 쪽 포석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기술에 매우 가까워져 있고 2년 안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미국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ICBM 요격 시험을 앞당겨서 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요격 시험입니까? 그 미국이 이제 그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는 네.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있습니다. 네. 저 GBI라 그러는 건 땅에서 미사일을 쏴서 끊는다. 네. 그라운드 뭐 발리스틱 인터딕션 그래가지고 네. 약 그 미사일 그 최대 비행 고도가 2,000km까지 올라갑니다. 아하. 사거리는 5,300km까지 날아가고요. 네. 저거에서 만약에 GBI에서 못 맞으면
그 다음에는 이지스 함식수는 SM3로. 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못 맞추면 사드로. 네. 마지막에는 패트리어트 3로. 네. 네 번에 걸쳐 하는데 제일 먼저 중간 단계라 그래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종말 단계로 가기 직전에 약 2,000km까지 쏘는 게 GBI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 한 앞으로 44기 정도 갖추려고 그러거든요. 네. 현재는 알래스카에서 가지고 있고 위성으로 이렇게 다 추적하고 있다가 네. 바로 사드 미사일에 걸리면은 바로 제일 먼저 요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운데 예. 적성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제일 먼저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원래 이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에서 모든 걸 통합하는데 네. 현재 그 태평양의 환초섬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항군 사령부가 북한 역할을 해가지고 네. 북한의 ICBM급으로 빠른 미사일로 이제 쏘면은 네. 그 맨 위에 있는 정찰 위성이 네. 미사일 궤적을 추적해가지고 네. 저 GBI 요격 미사일에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어서 거기 장거리 식별 레이더에서 미사일을 추적해서 언제쯤 출발하면 저걸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반덴버그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요격 네.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저 태평양 상공에서 바로 격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성 12형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됨을 확인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성 12형 그러면 일단은 알래스카까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아닙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자, 그거를 다 의식을 하고 지금 미국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화성 12형 가지고는 미국 본토를 때리기 좀 그렇죠. 알래스카는 때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워싱턴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LA를 때릴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현재 백두산 그 엔진을 2개 또는 3개를 그 1단 로켓을 만들게 되면 네. 얼마든지 워싱턴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그걸 만들어서 이제 발사를 할 수가 없죠. 만약 발사하게 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일단 능력은 거의 다 갖춰가는 네.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한 발에 7,500만 불짜리 그 GBI 미사일을 쏴서 현재 미사일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죠. 니미츠호가 지금 한반도 방향으로 또는 서태평양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항모가 2척이 있는데 이 니미츠호까지 오면은 3척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이 니미츠호는 원래 애초 그 작전 지역이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이 중동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6개월 예정으로 서태평양에 전개하게 됐다라는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국제 정세의 변화라 그러면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소식통은 그 아사히 신문 보도와 좀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니미츠호가 중동으로 가는 길에 서태평양을 지나가는 것이고 네. 한반도 근처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고 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 왜 다른 겁니까? 네. 니미츠호가 원래 중도로 가야 되는데 네. 현재 제가 볼 때는 니미츠호는 북한도 현재 목표로 하지만 중국이 주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남태평양에서 현재 중국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중국을 이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면 그것 자체가 중국을 압박을 해서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니미츠호가 중동 가는 길에 네. 한 6개월 정도 이 남태평양에 머물면서 네. 중국을 압박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김종국 교수님 말에 동의하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은 네. 미국이 항모 11척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모를 운영할 때 3분의 1은 정비하고 대기하기 때문에 네. 통상 6척, 7척을 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럼 절반이 절반이 거네요. 그렇죠. 이렇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유사시 우리 항구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 항공모함 전단 5척이 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벌써 3척이 왔다는 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니미츠호는 남중국해 일대에 가서 네. 항해의 자유라는 그 미국이 주장하는 그거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작전명이군요. 예. 왜냐하면 공해상에서는 네. 항해의 자유 원칙이 있다. 네.
법. 그거 중국은 우리나라 바다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칼빈슨호, 이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온다고 한때 시끄러웠었는데 칼빈슨호는 또 복귀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항공모함 세 척이 지금 머무르는 거지. 그러니까 칼빈슨이 이제 작전이 끝난 리미츠까지 겁니까? 오면 세 척이 지나가거나 교대할 수 있는데 네. 두 척 체제로 가고 있다가 네. 이제 레이건호가 정비를 거의 마치고 다음 주 아하. 초에 되면 칼빈슨은 복귀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거의 전시 상황이 아니면은 네. 한 조기에 두 척, 세 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공모함들이 몰려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도 미국이 앞당겨서 하는데도 다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뭐 있습니다. 하나 제가 네.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 항모가 단순히 한 척이 아니라 항모 한 척이 오면은 이지스급 순양함, 그렇죠. 잠수함, 뭐 함재기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